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봐주셔서 음수사원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자로 물을 마실 때는 우물물을 마실 때는 그 우물을 판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 막 그런 취지의 뜻입니다. 음수사원. 예컨대 독도를 가지고 일본과 다툴 때는 이승만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한국전쟁 중에 경황이 없을 때 평화선을 그어가지고 독도를 우리 영토로 확보한 이승만 대통령의 선견 지명을 감사하면서 독도 문제를 가지고 일본과 겨룰 때 뭐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1992년 8월 24일 한중수교가 있었던 25주년이 되는 날인데 오늘 또 음수사원 한다면은 저 우물을 마시는 사람이 이 우물을 누가 팠느냐 그분에 감사한다는 뜻을 표한다면 이것은 노태우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시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태우 대통령이 전략적 결단으로서 한중수교를 한 것이 한국인과 중국 사람들한테 또 동아시아 전체에 큰 번영과 발전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최근에 있었던 두 가지 의미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불행한 것이고 하나는 다행인 것이죠. 불행한 것은 1950년 10월에 우리가 북진 통일을 하기 직전까지 갔을 때 중공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북진 통일을 막고 일사후퇴라는 민족적 비극을 일으킨 거, 이 악행이죠.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1992년에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것입니다. 수교한 것입니다. 그 수교를 가장 끈질기게 방해한 것이 북한이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등소평한테 여러 가지 부탁도 하고 압력도 넣었지만은 그때 등소평은 마코의 실력자고 강택민 국가주석, 총석이가 있었습니다. 총석이가 당의 실력자고 양상곤 국가주석 수교를 결심을 했습니다. 서로 특히 등소평이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이죠. 말하자면 한국전쟁 때 같이 싸웠던 일종의 동맹국인데 동맹국을 배신하고 한국과 수교를 결단했다. 그것은 목적이 경제 문제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교가 그렇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좋은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없죠. 그것은 노태우 대통령의 큰 그림에서의 전략이 있었고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서울올림픽 유치 책임자였고 또 조직위원장을 했고 서울올림픽이 이루어질 때는 대통령이었고 또 서울올림픽으로 닦은 여러 가지 외교적 인프라를 기초로 해가지고 북방정책을 폈습니다. 그때 마침 동구공산권이 무너질 때였습니다. 동구공산권이 무너지는 데는 서울올림픽이 일정한 또 기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노태우 대통령은 올림픽을 통해서 이 역사와 세계사와 운명적으로 만난 거죠. 그때 또 한국은 민주화를 실천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1987년 6.29 선언을 통해서 노태우 대통령이 민주화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직선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갖췄는데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도전과 처음 하는 민주주의니까 시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민주화의 소용돌이, 부작용을 극복하고 대외적으로는 공산권이 무너지는 그 역사적, 세계사적 전환기에서 그동안에 휴전선 남쪽에 갇혀있던 한민족에게 북방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교입니다. 수교. 맨 처음 헝가리하고 수교하고
그 다음에 동구가 무너지면서 민주화가 되니까 자연히 수교가 되고, 드디어 1990년에는 소련과 고르바초프가 제주도에 오고 해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집니다. 소련과 수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92년에 중국, 그 다음에 연장선상에서 베트남하고 수교를 해가지고 한국인의 활동 무대가 북한을 빼고 범세계적으로 한민족의 이 원래 야성이 있는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한국인의 활동 무대가 범세계로 넓혀지게 된 것이 노태우 대통령 시절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그 뒤에 비자금 사건으로 영어의 몸이 됐다가 요새는 병석에 있습니다만은, 노태우 대통령은 생산적인 일을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선전이 부족해서인지 알아주는 사람이 참 적어요. 오늘 25주년 한중수교를 기리면서 한국 사람 중에 몇 사람이 노태우 대통령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 노태우 대통령은 1989년 6월 초에 천안문 사태가 났을 때 잘 대처를 하면서 이걸 가지고 중국과 수교하는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천안문에서 민주화 요구를 하니까 등소평의 명령으로 강제 진압을 하고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분노를 해가지고 중국에 대한 무역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을 때 노태우 대통령은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 해서 부시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과 아버지 부시죠. 부시 대통령과 매우 긴밀하게 또 친밀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시 대통령한테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이 압박을 가할 때가 아니다. 중국은 지금 단계에서는 서구식 민주주의를 할 수 없는 나라다. 한국의 경험상.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 서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중국을 대신해서 로비를 했는데 이게 또 중국 사람들한테 귀에 들어가고 하니까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0년에 북경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2년 전에 서울 올림픽을 했으니까 그 노하우를 중국에 많이 전하고 또 여러 가지 물자나 시스템을 중국에 한 1억 달러 정도, 그때는 수교 전입니다만은 원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또한 중국과 수교할 수 있는 어떤 심정적 기반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중국과 수교할 때 하나의 걸림돌이 대만이었습니다. 대만. 중국은 대만과 수교한 나라하고는 수교할 수 없다는 큰 원칙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대만을 희생시키고 중국과 수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대만이 노태우 대통령한테 섭섭한 점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솔직하게 우리가 중국과 수교하니까 대만 이해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비밀을 지키다가 보니까 자기들은 속았다 이렇게 되고, 그것을 나중에 풀기 위해서 정일권, 김재순 이런 분들이 또 대만에 가서 설득도 한 그런 막후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 사람들이 사실은 역사를 안다면은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할 것만은 아니죠.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트루만 대통령이 취한 첫 조치는 칠함대를 보내가지고 대만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대만은 포기한다. 중국의 대만을 접수하는 것은 우리가 허용하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침 전쟁이 딱 일어나니까 트루만이 이것은 국제공산주의의 도전이다 해서 포기했던 대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전쟁 덕분입니다. 한국전쟁의 가장 큰 덕을 본 것이 대만입니다. 그것을 대만 사람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91년에 수교가 되고 그 뒤에 이 발전은 한중관계의 경제적 발전은 획기적인 것이죠. 잘 나가는 중국과
친구가 된 겁니다. 한국이. 이게 큰 행운이죠. 친구를 사귀더라도 몰라가는 친구가 사귀면은 그 낭패를 봅니다. 조선조에서 병자호란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때 몰라가는 명나라에 대해서 계속 의리를 지키려고 하다가 일어나는 청에 당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92년에 우리가 수교한 중국은 바로 일어나는 나라였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평균 경제 성장률 10%, 세계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중국은 어떤 나라냐? 25년 전에 수교했던 그 중국과는 달라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죠. 지금 중국의 경제력은 어떻습니까? 구매력 기준으로는 이미 미국을 크게 누르고 1등입니다. 경제 GDP 구매력 기준으로는 한 23조 달러 됩니다. 명목상 기준으로는 미국보다 약간 작죠. 그래서 2등이라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경제 규모는 1등이죠. 인터넷 사용자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 아닙니까? 그리고 자동차 판매 대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철강, 조선업에서 중국의 비중은 압도적으로 1등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환 보유고가 3조 달러입니다. 세계에서 1등입니다. 외환 보유고 하면은 오랫동안 일본이 1등이었는데 일본은 그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1조 한 2천억 달러. 한국은 3,800억 달러 정도 되죠. 현금 동원력이 가장 큰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역 흑자가 연간 한 2,300억 달러 나옵니다. 그런데 한중 수교 덕분에 중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올리고 있는 나라가 한국 아닙니까? 한때는 연간 60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봤습니다. 한국이. 요사이는 그게 줄었다 하더라도 30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한국의 제일 큰 수출 대상국이죠. 또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또 제일 많아요. 양쪽의 무역액이 상호 무역액이 2,200억 달러. 요새 최근 몇 년 동안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한일 무역액, 한미 무역액을 합친 것보다도 한중 무역액이 더 많아지기 시작한 것은 벌써 한 10년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경제 성장은, 경제 발전은 한중 수교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또 빨리 했어야죠. 그래서 92년이 빠른 편이었죠. 더구나 북한이 악착같이 저지하려고 하는 것을 뚫고 중국 등소평이 결단을 내린 것은 노태우 대통령과 함께 등소평, 강택민 이런 분들한테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중 관계는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6.25로 단절되었다가 정상화가 되었는데 이 한중 관계는 우리 민족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라가 삼국통일할 때 당나라의 도움을 받았다가 당나라가 신라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당과 싸워가지고 7년 동안 싸워가지고 당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이것도 세계 역사에서 드문 나라죠. 약소국이 세계 최강대국을 이용해 먹고 쫓아내 버렸으니까 한 30년 동안 당나라가 꽁하고 있다가 결국 신라하고 다시 이제 수교를 다시 외교를 정상화하는데 이 사건으로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은 중국 사람으로 하여금 한반도를 보는 시각을 결정해 줬습니다. 뭐냐? 이 조선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다. 우리를 이용해 먹고 우리를 쫓아냈다. 그런데 또 기특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한 다음에 아이고 잘못했다 하고 사죄하고 또 계속 유학생들 보내가지고 뭐 배워가고 잡았던 포로는 다 돌려주고 또 열심히 또 유교, 불교 배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반도를 넘어서서 뭐 만주를 쳐들어온다든지 북경을 쳐들어오는 이런 도전을 하지 않는다. 이게 위협이 되지 않는 나라구나. 모범 국가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나라 때 외국에 있는 여러 사신들이 오면은 줄 서는 그 순서가 있었어요. 맨 앞자리에 신라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일본 사람이 질투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과 중국 민족 사이에는 친선 관계가 시작되는 것인데 그 친선 관계가 얼마나 오래 계속되느냐.
1300년 계속됩니다. 이 국경을 마주한 나라가 이렇게 친하게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중국이 아마 세계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14나라쯤 될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럼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 분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새 또 인도하고 티각태각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한국과는 국경과 맞대고 있었지만은 중국 민족과 한민족 사이에는 오래된 친선 관계가 유지되었습니다. 단 여기서 제가 중국 민족이라고 할 때는 몽골, 무슨 거란, 여진족은 빼고 한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원나라가 중국을 점령하고 나서 뭐 그 전부터 고려를 쳤다든지, 금나라는 고려를 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거란이 고려를 쳤다든지, 또 청이 2번이나 병자호란, 정묘호란 일으켰다든지 하는 것을 제외한다면은 중국의 문화적 주인이라고 볼 수 있는 한족과 우리 민족 사이에는 친선 관계가 유지되었다. 그런 사이에 우리는 큰 나라니까 조공을 했다. 사대주의 정책을 썼다. 또 일본의 임진왜란 때 일본의 침략을 받으니까 그 어려운 명나라가 원군을 보내가지고 조선을 살린 거죠. 그 여파로 명나라가 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미안하게 된 거죠. 이런 관계가 유지되다가 모택동이가 1950년 10월에 중공군을 보내가지고 통일을 막는 것이 그동안 친선 관계를 깨는 짓을 한 것이죠. 그러나 수교를 하면서 다시 이제는 파트너가 된 거고, 그것은 지금 통계로 다 나타납니다. 무역액이 벌써 25년 전보다 뭐 30배 이상 늘었고, 또 중국 사이에 관광객 교류가 많고, 지금 유학생 수가 한국에 와 있는 중국 사람이 한 100만 명, 한국에 와 있는 중국 학생이 6만 명, 중국에 가 있는 한국 유학생이 한 6만 명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 관계는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이사를 가지 않는 한 중국 이사 갈 수 없고 한국 이사 갈 수 없고, 핵 문제가 있더라도 어제 제가 만난 중국 지도층과 매우 가까운 사람이 전해주는 중국 사람들의 요새 고민은 이런 것이랍니다. 김정은이 저것은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김정은은 인간도 아니다. 저걸 어떻게 없애버릴 방법이 없나, 이런 고민을 한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못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이 좀 밀어주던 장성택, 중국이 좀 보호해주던 김정남이까지 죽이고, 중국과는 대화를 안 하고 미국과만 대화를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은 언젠가는 중국에도 위협이 된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끼고 돌다가 손해보는 것이 더 많게 되었구나 해가지고 중국도 심각한 고민을 한다고 하니까, 또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서 공짜로 주는 게 하나도 없답니다. 기름도 절대로 공짜로 안 준다 그래요. 그래서 저런 모험 노선을 가는 김정은이가 딱 이렇게 갇혀있는 현실인데, 다만 남한에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그 코너로 몰린 김정은한테 탈출구를 열어주려고 애쓰다가는 한국이 오히려 북한과 비슷한 패거리가 되어서 몰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은 하나 있습니다만, 그래서 한중관계는 앞으로도 발전되어야 하고 절대로 파국으로 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한중 간에, 양쪽 민족 간에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도 1300년 동안 전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유지되어 온 것은 높게 평가해야 됩니다. 유럽에서 보면은 프랑스, 독일이 국경을 맞대고 나서 얼마나 싸웠습니까? 최근에 한번 보십시오. 최근만 한 1870년에 보불전쟁으로 프랑스가 뜨게 되고, 거기에 대한 복수전으로 1차 세계대전 때는 프랑스가 전성국가가 되니까 독일에 대해서 보복을 하니까 독일 사람들이 꽁하고 있다가 또 히틀러를 등장시켜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는
6주 만에 프랑스를 묵삽을 내고 등등하는 이런 게 최근에 뭐 이렇게 그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300년 동안 평화롭게 유지된 이 전통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가면서 북한 정권을 녹여서 이 거대한 대세 속에서 녹여서 이 동북아의 암덩어리를 없애 뽑아버리면은 동북아는 그야말로 신라가 통일한 이후에 250년 동안 고대사의 황금기가 열렸듯이 북한을 제거한다든지 녹여버리면은 21세기, 22세기에 걸친 이 동북아 중심 세계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전성기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정부와 정부 간의 사이에는 과거사 문제라든지 영토 문제라고 다투더라도 국민과 국민 사이의 교류는 이어져야 하고 그것이 여행으로 나타나든지 뭐 투자로 나타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민간 부분의 교류가 앞으로 잘 돼야 된다고 봅니다. 노태우 대통령 이야기를 조금 더 한다면은 노태우 대통령은 민주화를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군인 출신이 민주화를 실천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제6공화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방정책을 펴서 한민족의 활동 공간을 넓힌 사람입니다. 또 하나 노태우 대통령이 공적으로 특기할 만한 것은 이분이 인프라 투자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영종도 공항 노태우 대통령 때 착공을 했습니다. KTX 노태우 대통령 때 결정한 겁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이미 중국 중심의 경제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놓았죠. 새만금 간척 사업 그리고 신도시 건설 일산 분당 신도시 건설이 그게 200만 호 주택 건설과 맞물리는데 그게 사실 270만 호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택난이 한국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주택난이라는 것은 참 이게 의식주 중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인데 주택난이란 말 자체가 요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인프라 투자를 가장 많이 한 분이 노태우 대통령이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민주화의 진통, 바깥으로는 공산권이 무너지는 세계사회적 전환기에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미래를 향해서 인프라 투자를 많이 했고 그 소득을 우리가 보고 있다. 영종도 공항 갈 때마다 우리는 사실을 이건 노태우 대통령의 공이다 하는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음수사원, 우물물을 마실 때는 이 우물을 누가 팠느냐 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우물물은 계속 맑은 물을 계속 토해낼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이 또 우물을 파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중수교 25주년을 맞아서 노태우 대통령을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